퇴사하고 싶을 때마다 남몰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퇴직금만 달랑 들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40대의 퇴사란 거의 은퇴에 가까운 개념이니 인생 2막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퇴사할 준비가 되었는지 셀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은퇴하신 분들의 책이나 영상을 참고하고 나와 대화하면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5가지를 공유해 보려 합니다. 최소 6개월은 버틸 만큼의 돈이 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거나 퇴직금이 어느 정도 쌓여서 반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돈 때문에 의식주에 제한이 생기면 정말 예민해지거든요. 해방감은 진짜 잠시예요.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슬슬 조바심이 납니다. 저도 6개월 정도 지나서 줄어든 잔고를 보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시야가 흐려져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너무 퇴사하고 싶지만 모아둔 돈이 없으신 분은 바로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얼른 다시 일에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돈 중요합니다. 소속이나 명함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명함은 회사 입사하거나 진급할 때 막 100장씩 파주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돌릴 데가 없어서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어요. 앞으로 쓸 일은 없을 테니 쓰레기를 싸들고 나온 꼴? 나중에 추억 회상용으로 일단 남겨두었는데 꺼내볼 날이 있을런지. 퇴사와 동시에 명함은 무용지물이 되고 소속이나 직업이 쓰여있지 않은 명함을 만들 일도 새길 글자도 없어집니다. 나를 설명해 주던 것들은 모두 증발하고 내 이름 석자만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괜찮다면, 명함에 새겨진 수식어들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단계는 통과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람 챙기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저는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업무는 해보지 않았고 대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유관부서나 팀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인간관계가 넓은 편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좁지만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선호하고요. 혹여나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집에서 충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준비 없이 퇴사하게 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카페나 도서관에 가곤 하지만 대체로 혼자 있게 되죠. 무언가 배우러 다니더라도 회사 동료들처럼 끈끈한 관계는 되게 어렵고요. 만날 때마다 반갑지만 헤어지면 생각나지 않는 정도의 소속감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정도가 딱 맞았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존재감을 느끼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이라면 퇴사 후에 외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조직 생활이 체질에 맞습니다. 그래도 나오고 싶다면 퇴사 이후에도 결이 맞는 분들과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를 추천합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니 일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상사가 일을 주는 게 편하다고 하는 쪽,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쪽, 이렇게요. 저는 후자였던 것 같고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목적과 방향성 없는 일을 주는 사람들의 능력을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만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일을 즐겼는데 그 자체가 내적 동기를 유발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가 깊게 파고들어서 이슈를 발견하기도 했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윗선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 평직원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역할인데 저는 왜 그리도 반항심이 들었던 것일까요? 제 성향이 스스로 주도하는 걸 선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면 조직 생활하기에 힘든 성향이라고. 그래도 20년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주 가끔이지만 유능하고 실력 있는 상사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서 잠재력을 발견하고 끌어주신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사 후에 1년 반 가까이 과외를 했던 것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나 봐요. 유튜브를 해보겠다는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데 익숙하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퇴사는 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관점을 포함해서요. 저는 돈이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돈보다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극단적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회사를 다닐 거야? 라는 질문을 매일 거듭하다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 이후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이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사 이후에 자유로움은 정말 잠시예요. 슬슬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하루가 너무 길어서 넷플릭스만 보기도 하거든요. 비생산적인 내가 한심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나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괜히 그만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일기를 씁니다. 쓰기 귀찮다면 예전에 써놨던 일기를 봐요. 일기는 퇴사하기 1년 전부터 써왔는데 제 마음의 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 퇴사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더 버텨봤자 남는 건 더욱 소멸해버린 나 자신이었을 거라고 위로를 해봅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일이 익숙하기 때문에 후회나 자책에 매몰되지 않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체크포인트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퇴사 3년차가 되니 그때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졌고 남은 인생이 더욱 소중해졌거든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세요. 남이 주는 답이 아닌 나 자신의 답이 나올 때까지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현명한 답을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